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의사록에서 뭐 추가 금리 올릴지도 몰라. 다음에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또 주말이 미국의 대규모 옵션 만기가 겹쳐 있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증시는 빠지고, 주요 이제 뭐 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는 올라오고,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좀 불안했던 주식, 외환시장, 환율, 뭐 채권, 원자재까지 다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이슈를 보면 긴축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11월에 또 올릴지도 몰라 이런 분위기가 됐죠. 지난주에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27.5%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36% 거의 9%포인트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올리지는 않을 거야 라는 분석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올라가는 추세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헝다가 이제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벽개원 문제가 아직 해소되진 않았죠.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 걸렸는데 배에다가 후시딘 바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발 재료가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했고, 테마 쪽에서는 이제 HBM,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온 반면에 한동안에 이제 수급 블랙홀 역할을 좀 했던 이제 초전도체는 좀 약세를 보이는,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는 조금 진정이 되는 엔달러 환율도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살짝 빠졌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진정된 거지 빠진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10년물이 되게 독특한 패턴을 보이는 게 1.5% 정도씩, 1.5% 포인트 정도, 예, 그 정도씩, 그러니까 그 정도씩 15bp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정도씩 상승폭이 올라가면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4.35 정도가 이번에 고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이게 좀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닉 티미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의사록 두고 대부분 위원들 7월 인상을 지지했고, 일부는 너무 금리 높이면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시장에서는 마치 매파적인 FOMC 의사록까지 해석을 했잖아요. 저도 이거 라디오 듣다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장이 FOMC 의사록을 너무 오버해서 해석한 것 같다. 그냥 내용 자체는 뭐 파월 의장 회견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좀 쓸데없이 세게 해석한 측면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10% 넘게 빠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10% 이상 빠지고 있고, 시가총액 감소폭도 3천억 달러를 넘기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주가를 보면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데, 뭐 예전에 이제 하락했던 거 올라갔다가 상승폭 절반 되돌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이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지가 되는지. 그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나름대로는 잘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엔비디아가 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저 무너질 거냐,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 멱살 잡아 올릴 거냐,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는 좀 차트가 깨졌죠. 예, 그동안 이제 20주선이 이 주황색 선인데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깨고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코스피가 좀 무조건 반등이 좀 필요하다. 이미 추세는 깨졌으니까 1차 저항선은 깨진 상태고, 여기서 밀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삼성전자의 역할. 예,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 200주선에 딱 닿아서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이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던 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달러 차트를 같이 봐야 된다. 근데 달러 차트는 이미 깨진 지 오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지난번 저점, 이거 깨지면 제 생각에는 여기 한 10% 정도 더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 자체도 5% 이상 내주는 결과, 5%면 100포인트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플러스가 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주요 종목들은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파이자 정도만 플러스였고, 뭐 경기 방어주다 뭐다 할 거 없이 다 빠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만 엔비디아 영향으로 플러스가 나고 주요 대형주 다 마이너스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코리아나 화장품하고
HBM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반도체주라든가 또 반도체주 올라가면 HBM 관련주 올라가면서 다른 반도체주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외 종목군들은 이제 대체로 좀 부진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8월 들어서 이제 좀처럼 매매를 안 하죠. 그러니까 7월 말부터 매도로 바뀐 이후에 살짝 한 주 쉬었다가 지금 계속 매도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여름 될 때 3분기 정도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좀 쉬어가는, 뭐 작년에는 이제 9월에 그랬는데, 뭐 그런 경향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신흥시장 쪽엔 자금은 계속 들어오곤 있습니다. 들어오곤 있는데 외국인들이 신중해진 건 뭐냐면 금리하고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있고 보시면 중국의 매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면서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경제 영향권에 있는 대만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좀 같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갑 사정 자체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제 털고 나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이 매도 자체도 사실은 뭐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진 게 아니라 금융투자가 팔아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들의 완전한 이탈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 수급 보면 외국인들은 자동차주, 조선주 이런 쪽이 좀 매수 상단에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골라 담는 분위기 이런 게 좀 있고 금융주를 좀 담은 게 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역시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기 그런 형태를 보였고, 근데 기관은 좀 색깔이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담는 것도 있는데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순매수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IT,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류의 기업들을 좀 포진해 있어서 기관들이 지난주에는 이제 그쪽에 좀 많이 공을 들였다. 뭐 이번 주에도 그대로 갈지는 좀 봐야겠죠. 자,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추가 금리 인상 무조건 할 것 같이 아니면 이제 데이터 보고 뭐 골고루 나올 거잖아요. 저는 이제 후자 쪽으로 보는데 작년만큼 센 발언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빅테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환율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패키지로 같이 봐야 됩니다. 원, 엔, 위안 환율을 같이 패키지로 보면서 이번 주에 저는 1350원 정도가 고점 정도로 작용을 해야 된다. 그 전후를. 그러니까 지금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율이 빠져주는 사이클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HBM 화장품주가 지난주에 강했는데 테마보다 이번 주 과연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낼 거냐. 이미 이제 주요 추세선 끝났지만 원화 차트로는 200주 선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플러스로 돌린다라는 의미는 이제 환율이 빠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다시 달려붙기 시작할 거냐. 만약에 달려붙는다라면 이제 상승, 달려붙지 않는다라면 이제 아래로 한 뭐 50에서 100포인트 정도 열어두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잭슨홀 회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작년도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이 발언한 거를 정리한 자료거든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냥 되게 독특했던 게 작년에는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뭐 길게 말하지 않겠어. 이번에 좀 간단하게 말할 거야.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높고 강한 긴축이 이어가야 되고 그 사이에 가게하고 기업은 고통이 클 거다. 근데 인플레이션 높은 거보단 그게 나을 거야. 막 그러면서 역사는 이제 정책을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긴축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 나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르잖아요. 파월이 그때 말할 때 한 8% 전후의 CPI였고 지금은 3%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발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 쪽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파월은 작년도 같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발언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여건상 이게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벽개원 사태 이거 가지고 지금 리먼 사태 터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리먼 사태는 2달에 한 번씩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헝다가 2년 전에 헝다 그룹 얘기 나올 때 제2의 리먼 사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 9월 뉴스들이에요. 헝다 제2의 리먼 사태 우려. 근데 지금 리먼 사태 안 터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저거, 그리고 홍다 아직까지도 뭐 파산보호 신청했다고는 하는데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도 리먼 사태 또 터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SVB 사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제2의 리먼 사태가 우려가 된다. 이게 올해 3월 뉴스고, 또 찾아보면 암호화폐 문제 터진다고 해서 작년도 6월에는 또 제2의 리먼 사태가 또 터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사가 두 달에 한 번씩 리먼 사태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런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안 터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냥 맨날 늑대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돼 버려서, 저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몇 개월은 저 헝다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뭐 무리한 사업 확장한 것도 아니고 중국 당국에서 제시한 지침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출을 조금 유연하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고 부동산이 조금 살아나게만 해주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산이 많은 기업인데 지금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자산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을 이제 당국에서 벌어만 주면 아마 좀 부채 문제는 좀 수습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해결은 없고 시간을 질질 끄는, 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가 5주 연속 빠졌거든요. 2001년 이후에 5주 이상 빠진 사례는 10번밖에 없어요. 이번 합쳐가지고 10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9번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밖에 없는데 6주 이상 하락한 사례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주, 6주, 5주, 9주, 그러니까 7주, 6주, 7주 이렇게 3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5주 이상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희귀한 경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락이 멈춘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어떤 반등은 낙폭의 한 3분의 1? 뭐 왔다 갔다 이제 반등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이번 주에 반등을 한다라면 반등폭가 1.5% 정도? 예,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목요일이 코스피 이번 조정 사이클에 저점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게 저점으로 신뢰를 받으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시장이 되게 세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그 지난주 목요일의 저점이 신뢰가 없는 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좀 이래저래 반등이 필요한 주간이다. 그래서 어떤 뭐 재료보다는 업종 수급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예고 드리지만 주초에 좀 광고, 이제 제가 홍보 같은 걸 좀 한 3일 정도 할 예정이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